일본 소니가 TV,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 등 브라질 가전시장에서 철수키로 했으며 올해 중반까지 가전제품 판매를 종료키로 했다고 CNN 브라질 등 브라질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스마트폰 판매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소니는 50여 년 전에 브라질에 진출해서 그동안 브라질에서 전자제품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요. 브라질은 일본 본토를 빼면 세계에서 일본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일본인 이주 역사가 오래된 브라질에서 일본 대표 기업이 사업을 접는 것이라 일본인들도 적자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민 규모만 160만에 달하고 혼혈 2세 3세까지 합치면 그 커뮤니티 규모가 막강한 수준입니다. 브라질 원주민보다 일본계가 더 많다고 하죠. 브라질 부동산의 절반 이상을 일본계가 차지하고 있고 브라질의 정재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한데요. 당연히 친일 색채도 매우 강한 국가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일 공동 개최가 되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피파 회장이 브라질 출신으로 일본을 대놓고 지지하는 바람에 개최지 결정이 쉽지 않아 결국 절충안으로 공동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월드컵 문턱에도 못 가본 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우리나라 쪽으로 지지세가 기울여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브라질에서 소니의 철수에 대해 일본인들이 더 충격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소니가 한국 기업에 밀려 실적 부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CNN 브라질은 소니는 브라질 특정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2019년에는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했고 TV 역시 삼성이 14년 동안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중이고 2위를 차지한 LG는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니는 그 절반인 7%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니 측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는 부진한 영업 실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니는 가전,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망국의 길을 걸어온 지 오래입니다. 중간에 회생하고자 몸부림쳤지만 옛날 명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상태로는 그 명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평면TV에서 30년간 지켜온 소니가 세계 1위 자리를 뺏기던 2011년에 삼성전자의 매출은 165조 원, 영업이익은 16조 원, 시가총액은 543조 원으로 당시 소니, 파나소닉, 샤프를 모두 합친 것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소니가 사양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독특한 기업 문화에 있었습니다. 소니의 각 사업부가 마치 독립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으로 부서별로 책임과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챙겨가게 했습니다. 부서 간의 경쟁의식을 높여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것인데요. 같은 회사 직원이면서 경쟁 상대이다 보니 부서 간의 협업이나 기술 제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부서의 일을 옆 부서에 알리지 말라. 워크맨의 소니뮤직까지 음향업계의 최고를 달리던 소니는 아이팟이 나오기 2년 전 미국 정보기술 종합전시회 컴덱스에서 새로운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를 선보일 정도로 발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메모리스틱 워크맨과 바이오 뮤직 클럽 두 가지였는데 각각 오디오 사업부와 바이오 사업부에서 따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제작할 때 당연히 두 부서 간에 사전 정보 교환이나 협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팟보다 열등한 제품을 2개 만들었을 뿐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만일 두 사업 부문의 기술을 종합한 신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면 더 뛰어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팟, 아이패드, 매킨토시, 아이폰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니는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4가지로 나눠서 각자 독자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 모든 서비스를 받으려면 4개의 아이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경쟁 문화는 그 뿌리가 꽤 깊은데요. 한 나라에 두 군대가 존재하는 일본의 육군과 해군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애초에 이길 수 없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도 해군이 중일 전쟁이래 화려하게 언론에 주목받는 육군을 질투해서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도 이기고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을 넘어 동남아까지 넘보던 근대에 아주 잘 나가고 있던 일본을 패전국으로 주저앉힌 것이 육군과 해군의 경쟁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만약 일본의 해군과 육군의 대립이 없었다면 지금쯤 아시아의 대부분은 일본이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일왕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육군, 해군 모두 대본령과 상대의 승인이나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육군과 해군이 각각 자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일왕을 위하는 군대이다 라는 특정의식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프로파간다는 육군과 해군이 서로 싸워대고 각 군 안에서도 심지어 같은 부서 안에서도 서로 싸워대도록 만들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과 맞붙은 첫 상륙전이자
궁극적으로 일본 제국의 패망의 불씨를 당긴 전투로 평가되는 과달카날 전투가 있습니다. 해군은 이 전투에서 자신들의 함정과 전투기를 아끼기 위해 육군을 지원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아군의 수송선단의 보호보다는 적의 전투함만을 추격하여 섬멸하는 데에만 주력했습니다. 급기야 해군은 육군 니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냐, 수송 문제는 너희가 좀 알아서 해라라고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화가 난 육군에서 수송용 잠수함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과달카날 전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본 해군으로, 일본 해군이 이 섬에 비행장을 만들면서 미군이 비행장이 완성되면 위험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일본 육군은 해군이 과달카날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처음 알렸을 때 반응이 해군이 비행장을 만들었으니 그건 그쪽 소관이고 우리 알 바 아님이라며 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로 공적을 올리려고 암호 해독 사항이나 심지어 공격 개시 정보조차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에서 각자 항공대를 운영하고 육군에서 잠수함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니 말 다 한 것이죠. 성공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패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니의 각 부서들이 출혈적인 경쟁을 할 때 이를 컨트롤할 중심이 없었으며 일본 육군과 해군이 구군이 걸린 전장에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없었습니다. 어느 조직 어느 나라이건 리더의 부재가 보이는 것은 곧 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소위 소니 쇼크로 매출이 급락하던 소니는 구원투수로 언론인 출신의 하워드 스트링거 사장을 임명합니다. 첫 외국인 CEO로 소니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자랑인 대표적인 기업의 회생을 위해 외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스트링거는 뛰어난 언론인으로 IT나 가전 쪽은 무지했습니다. 스트링거 체제하에서 2인자였던 니콜 셀링맨 이사회 사무국장은 소니의 한 간부에게 어차피 스트링거 회장이 전자부문을 몰라 토의가 어려우니 이사회의 상세한 정보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2010년 삼성이 해외 진출 바람이 불었을 때 소니는 반대로 해외 정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기업이 전혀 반대의 횡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소니가 2010년부터 해외 공장 통폐합 축소한 이유는 OEM 방식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완벽주의가 발동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가전업계는 모든 외부적 요인을 다 고려한 완벽한 제품에 힘을 쏟느니 차라리 고장이 발생하면 AS를 해주자는 주의이고, 일본은 한 번 만들 때 AS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자 주의입니다. AS를 받는 것은 수치라고 여길 정도로 자신들의 제품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라 여기는 AS를 자회사에서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제품이 고장났을 경우 그 제품을 구입한 매장에서 접수해서 본사에서 운영하는 집중 수리센터로 보내진 후 접수 내용을 토대로 고치고 다시 매장으로 보냅니다. 실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사설 수리업체들도 많은데요. 물에 빠진 핸드폰을 기계 이상 점검하고 말리는데 수리 비용이 8,000엔에서 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하는 수리비입니다. 대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자가 그 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니를 비롯한 일본의 가전회사들은 급격하게 발달하는 기술을 따라가거나 흐름을 잃는 대신 자신들이 만들고 있던 제품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소니라는 기업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과 엔터테인먼트 분야, 금융 분야에서 살아남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굴지 1위 기업도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소니의 브라질 철수에 대해 일본인들은 TV는 플레이스테이션의 모니터일 뿐이다. 삼성의 스마트폰에 밀린 거냐, 이미지 센서마저 패배한 건가, 한국이 싼값으로 브라질을 점령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런 전략에 당한 소니도 잘한 건 없지 하며 위기의식과 함께해서 위안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교민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일본의 대표 기업의 공장 폐쇄는 해외에서 일본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전자업계는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작용합니다. OLED가 뭔지 몇 화소인지 그런 것보다는 옆집 TV가 어디 거니까, 친구가 어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TV는 소니지에서 TV는 삼성이지로 넘어온 것을 말하는데요. 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빼앗긴 명성은 되찾아오기도 힘듭니다. 브라질은 정열의 나라답게 한류의 바람도 뜨겁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한류의 거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을 투어하는 BTS가 브라질 콘서트를 가장 잊지 못한다고 고백할 만큼 그들의 호응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만 K-팝 동호회가 200여 개에 이르고 회원이 22만여 명에 달하며
한국 드라마가 항상 상위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문화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꼭 가보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많은 지안파들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제품 소비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박차를 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류가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술 혁신과 경영에 박차를 가해 전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